코스피가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한때 2,830선을 넘겼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 아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전염력이 70%나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은행 영업점 내 대기 고객도 1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 한 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의 수가 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정유와 호텔, 면세 유통업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 그룹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에 나서는 등 연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4천억 원을 넘게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금융시장 동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휴였던 지난 24일 밤에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이후 협상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결국은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는 소식에 지난 주말 해외 증시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받은 코스피 역시 오늘 양호하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오전 중에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지금 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개장과 함께 2,830선 위로 치솟으면서 지난주 금요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2,820선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비슷한 흐름 보이면서 930선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300억 원대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 초반 1,000억 원 넘는 순매수세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1,400억 원 가까운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6원 넘게 떨어져 1,100원대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증시에서 세부 종목별로 보면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이란 게 있습니까? 네, 몇 개의 대형 종목이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장 초반 코스피가 최고치를 기록할 때 8만 원 선 위로 올라서면서 기대를 모았던 8만 전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이면서 7만 원대 후반으로 돌아왔고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와 합작을 발표한 LG전자는 오늘 10% 넘게 치솟으면서 장중 13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대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집중되면서 코스피 중소형주는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요즘 잘 가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일 치솟으면서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급락할 거란 우려의 시선도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인 업비트에 따르면 어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장중 한때 3,153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초 830만 원으로 출발해 지난달 2천만 원대로 올랐었고 다시 한 달여 만에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에만 3.5배 넘게 오른 겁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2018년 최고가가 2,888만 5천 원이었는데 3년여 만에 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정말 무서울 정도로 파죽지세의 움직임인데요.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또 앞으로 전망도 궁금한데요. 네,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는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상승세도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각국이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대체 안전자산으로 곽강받고 있습니다. 미국 생명보험사 매스뮤추얼 등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열기가 뜨겁고 덩달아 개인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구매와 결제를 허용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에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는 등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며 자산으로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거품이라는 비관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데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비트코인 가격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 의해 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투기적인 상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중국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회장이 금융당국을 겨냥해서 비판 발언을 내놓은 이후 중국 정부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연말까지도 중국 정부의 알리바바 군기 잡기가 계속되는 모습이라고요. 네, 지난 24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가는 13.3%, 홍콩 증시에서도 8% 넘게 급락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같은 날 시작된 중국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였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상인들에게 플랫폼 선택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엔트그룹 임원들을 면담하고 결제 서비스를 제외한 대출과 보험 등 금융 서비스를 정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강도 높은 압박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미운 털이 박혔습니까? 네, 2달 전 마윈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보수적이라고 비판한 것이 단초가 됐습니다. 이후 중국 당국이 비판 수위를 높이더니 지난 24일 중국 국가시장 감독총국이 알리바바의 반독점 행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등도 엔트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예약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엔트그룹 상장도 돌연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엔트그룹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바짝 고개를 숙인 모습입니다. 마윈 회장은 중국에 원한다면 어떤 부분도 내놓겠다며 반성의 의미로 기업 일부에 대해 국유화를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SBS CNBC 전서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휴업과 또 폐업을 이어갔는데 이 중에서 특히 노래방과 골프 연습장 등의 타격이 컸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곧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구체적인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 조사 결과 올 2분기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휴업과 폐업률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노래방과 골프 연습장, 비디오방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2분기 해당 업종 휴폐업률은 1.7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2%포인트 높아졌는데요. 노래방과 비디오방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로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단람주점과 유흥주점인데요. 같은 기간 휴폐업률이 1.48%로 지난해보다 0.51%포인트 늘어났는데 이곳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금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도 곧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하죠. 네, 지난 2차와 동일한 대상이지만 금액은 조금 늘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 체육시설 등은 가장 많은 금액인 300만 원을 지급받을 전망이고요. 카페와 식당, PC방 등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 그 외 자영업자는 1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재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목적에서 지급되는 건데요. 총 5조 원 안팎으로 내년 1월 초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70% 정도 센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방역 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조마조마했는데 국내에도 들어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거죠? 네, 영국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영국발 입국자 3명에게 확보한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던 가족으로 지난 22일 입국했고 공항 검역 시 검사에서 확진돼 지역사회의 접촉은 없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별개로 지난달 8일과 또 이달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다른 일가족 4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인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70% 정도 더 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오후 2시에 정부가 브리핑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것도 내년 초까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당초 오늘 종료 예정이었지만 지역사회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강화된 조치를 연장키로 한 겁니다.
내년 1월 3일까지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3단계 격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808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57,68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성탄절 연휴에서 검사 건수가 3만 건대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 영업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오늘부터는 은행 안에서 대기할 수 있는 고객 수가 10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더불어 오늘까지였던 은행 영업시간 단축도 연장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은행 대기 공간 안에 고객이 10명이 있으면 나머지 고객들은 좀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흔히 객장으로 부르는 이 영업점 내 공간에서는 대기 고객이 10명 이내로 제한되고요.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도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원 제한으로 들어오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이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창구에서도 최소 1.5m 이상 거리두기는 적용되는데요. 만약 5개 창구를 운영하는 영업점인데 바로 옆 창구와의 거리가 1.5m가 되지 않는다면 2번, 4번 창구는 폐쇄하고 1번, 3번, 5번 창구만 열어놓는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오늘부터 은행 업무 볼 일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하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수도권 은행 영업 시간도 계속해서 단축해서 운영을 하죠. 네, 맞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문을 열고 오후 3시 30분에 문을 닫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거나 강화될 경우에도 이 영업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번 주 일요일인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영업시간 단축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올해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이 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올해 신용등급이 하향된 기업, 떨어진 기업들 얼마나 됩니까? 네, 올해 초부터 이달 24일까지 나이스 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그리고 한국신용평가 3곳 중 한 곳 이상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은 41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조선업과 해운업, 건설업황이 부진해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던 지난 2016년 50개 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던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정유와 호텔 면세업계 그리고 유통업계 위주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포함이 됐습니까? 네, 소일과 SK에너지와 같은 주요 정유 기업이 AA+에서 AA로 한 등급 떨어졌고요. 호텔 롯데와 호텔 신라는 AA에서 AA-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영화 상영관인 CJ CGV의 경우 A+에서 A로 또 A에서 A-로 두 차례 신용등급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기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이스 신용평가의 경우 현재 70곳의 기업의 부정적인 등급 전망을 진단했고 긍정적인 전망을 한 기업은 1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규제를 잇따라 내놨지만 전국 집값이 14년 만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전세값은 9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14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면 어느 정도나 뛴 겁니까? 네, KB부동산은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이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8.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60%가 오른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값이 9.65% 올랐고 단독주택 3.87%, 연립주택도 6.47%가 올랐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은 14년 만에, 그리고 연립은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 집값은 10.7%가 올랐습니다. 강북 14개 구의 집값 상승률이 11.13%로 강남 11개 구보다 더 높았는데요. 올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크게 뛴 지역은 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던 세종시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무려 44.97%에 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값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전세값은 올해 6.54% 올라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세값은 상반기까지 0.06에서 0.27% 상승률을 유지하다가
임대차법 도입이 가시화되고 시행된 7에서 8월 0.44에서 0.52%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1.68%로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부족한 물량의 전세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윤지입니다. 옛 현대상선이죠. HMM의 노조가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선박 부족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 대란이 좀 더 심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노조원들이 압도적으로 파업에 찬성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HMM 회원연합 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조합원 369명을 대상으로 선박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 결과 97.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주재 1차 조정회의는 결렬됐습니다. 오는 30일 2차 조정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H&M 노조는 2차 협상도 결렬되면 바로 다음 달 1일부터 집회나 승선 거부 등 쟁의 행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97%면 진짜 압도적인 수치인데요. 노사 양측의 쟁점은 뭡니까? 네, 임금 인상률인데요. 노조는 지난 6년간 임금이 동결됐고 또 올해 회사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며 8% 이상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채권단 관리 체제에서 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는 어렵다며 1%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실제 파업까지 겹친다라고 하면 해운 대란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선박을 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해운 운임도 연이어 치솟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운임 수준을 보여주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2,640선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최대 국적선사인 HMM이 파업을 돌입할 경우 수출길이 사실상 막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의 한창인 셀트리온이 임직원들에게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앞두고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팔자 이렇게 뒤늦게 주식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 기자 연결해 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자사 주식을 사고 팔 수 없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요,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은 모든 임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셀트리온 그룹 상장사에 대한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상장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이 금지 조치 이유로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인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치료제 개발 업무 관련 임직원과 모든 임원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셀트리온은 주식 거래 금지 대상에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구체적으로 주식 거래를 금지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최근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홀딩스 부회장, 셀트리온 전무, 사회이사 등의 이번 달 보유 주식 처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헌영 셀트리온 홀딩스 부회장은 36억 원 규모의 주식을 팔았고 이상윤 글로벌 운영본부장은 주식을 팔아 15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구경의 셀트리온 복지재단 이사 김본준 케미털 제품 개발 본부장도 주식을 팔아 만만치 않은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이번 주에 이상 결과만으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뉴스의 중심에 있는 재계 인물과 또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BGNU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확정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난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이제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이 11조 원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가 확정이 됐어요. 네,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 상속세만 약 11조 원대입니다. 네. 네네.
또 이후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에 대한 부동산 상속세도 남아 있는데 이건 아직 좀 가치를 판단한 다음에 또 매겨질 예정입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인데요. 유족들은 최대 5년간 분할을 해서 내는 방식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눠 낸다고 해도 주식 상속세로만 뭐 연간 2조 원 네. 이상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이 부회장 최대 사법 리스크도 있죠. 국정농단 관련 재판 파기환송 심의 이번 주에 또 결정이 되죠. 네, 이달 들어서 거의 매주 공판이 진행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는 30일에 결심 공판을 끝으로 재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종지부를. 네, 이날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 형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이 부회장의 최후 진술까지 해서 진행이 됩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쯤에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재계 전반으로도 가보죠. 이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제 곧 임기가 끝났는데 한 해 동안의 소회를 좀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주 진행된 송년 인터뷰에서 변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더 변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이 상임 회장에 취임한 것이 7년 전입니다. 그동안 기업 경제의 문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통과된 기업 규제 3법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는데요. 박 회장은 이제는 소모적인 논란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시대가 바뀌고 바뀌어가는 데 맞춰서 법과 제도가 빨리빨리 더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관심사가 차기 회장이 누가 되느냐 이걸 텐데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좀 거론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박 회장은 최태원 회장에 대해 회장직 제한 여부와 그리고 내부 논의 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또 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한상인 회장은 의원총회에서 회장단들이 합의해서 추대해 왔는데요. 박 회장의 공식 임기가 석 달 정도 남아있는 만큼 다음 달 안에는 차기 회장이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방부 LG그룹 회장이 최근 그룹 최고 경영진 40여 명과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영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룹에 따르면 구 대표는 전자와 화학, 통신 등 주력 계열사의 사업과 품질 환경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성장 방식을 질 중심으로 전환하자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품질과 환경, 안전은 내 가족이 쓰는 제품, 또 내 가족이 일하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구성원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임해가자면서 사장단부터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8곳에 대한 육성 프로그램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에게는 500만 원 상당의 클라우드 크레딧이 지급되고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연 최대 2천만 원 규모까지 지원됩니다. 또 네이버 클라우드와 인텔의 클라우드 교육 프로그램과 정기 기술 컨설팅, 글로벌 진출 전략 세미나 등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S-오일이 고성능 아스팔트 생산용 유황계질제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범준 ENC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S-오일은 이번 지분 투자로 비료 살충제 제조에 사용되는 유황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성능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 새로운 수요처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먼지 농도가 높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유입된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WHO와 환경부 모두 오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공기질은 나쁘다가 수요일부터 다시 깨끗한 공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월요일 오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